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시죠? 저도 행복합니다. 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쁜 감정은 잠시 뒤로 하고요. 객관적인 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가져보겠습니다. 총 5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들어보시면 이제 진짜 불장의 시작이구나. 그리고 아직은 절대 팔 시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주봉 지표 흐름들이 매우 양호합니다. 우선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찢고 있죠.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에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올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언제 얼마나 올지는 저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요즘 워낙 미국장과 한국장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고 느껴져서 그래요. 자, 보시면 윌리엄스 퍼센트 R, RSI, MACD, RVGI, 스토캐스틱, CCI, BB 퍼센트 B, MFI까지 모두 주봉상으로 이보다 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각 지표들의 이평선들도 함께 상승 중이므로 중장기적인 추세가 확실히 바뀌고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가우시안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이 캔들의 입힌 지표에서도 I 시그널이 9월 9일주에 나온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초록색 봉이 계속되고 있죠. 결국 이 뜻은 아직은 매도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RSI 플러스 지표, 그리고 공포 탐욕 수치로 가공해서 보는 인디케이터도 역시나 계속 좋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수세가 훨씬 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OPR 모멘텀도 현재 과매수 구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모습입니다만 아직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상태이고요. 맨 아래에 있는 샤프 비율도 길었던 빗각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여기서 잠깐 리테스트를 거친 뒤에 현재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채굴자들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다소 신뢰 높은 지표인 퓨엘 멀티플도 이 긴 박스권을 이번 주에 돌파를 했죠. 네, 이 지표 또한 과매수 구간까지 들어가려면 아직은 꽤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선인 121선, 초록색 선인 21주 지수 이평선, 그리고 빨간색 선인 20주 단순 이평선도 현재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림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확실히 반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세선이 강하게 같이 올라갈 때는 매도하지 않고 꽉 쥐고 있는 것이 훨씬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장기 보유자들의 포지션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에는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포지션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 보시면 가파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장들을 보시면 이 중장기 보유자들의 가파른 포지션 감소가 결국에는 가격의 큰 상승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자, 이도 당연한 것이 결국 그 중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넘어가면서 더 탐욕적이고 공격적인 수요 성향을 가진 단기 보유자들이 시장가 매수로 달려들기 때문에 가격을 점점 올려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중장기 보유자들의 포지션 비율이 한 20% 미만으로는 빠져줘야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다다라 가고 있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11월 11일 기준으로 이 수치를 다 더해보면 54.86%가 나옵니다. 아직 고점까지는 꽤나 멀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차트로 롱텀 홀더들의 넷 포지션 변화를 살펴보면 그들의 넷 포지션이 네거티브 영역으로 강하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불장이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역시나 이 롱텀 홀더들의 포지션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량을 충분히 이렇게 모았고 이제는 익절을 해 나가면서 단기 보유자들에게 물량을 던지고 슬슬 불장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죠. 자, 아직 안 늦었습니다. 혹시나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셔서 내년 4월 정도까지만이라도 갖고 계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available supply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든 유튜브에서든 입이 닳도록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수요 공급 법칙 그리고 공급 부족에 의한 충격 현상이었죠. 특히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의 감소를 우리는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한창 비트코인이 3월에서 9월 정도까지 횡보하던 기간에도 유통 물량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고래들의 물량 축적에 있었어요.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세였던 것은 아직 마지막 단추였던 개인들의 수요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젠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돌아왔죠?
그러니 가격은 어김없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지면서 급등을 하게 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수요와 공급 법칙. 자, 바로 그게 모든 자산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죠. 3월부터 9월까지는 고래들의 물량 축적이 시장의 유통 물량을 감소시켜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고래들의 물량 축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들의 수요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유통 물량은 점점 더 가파르게 감소되겠죠.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 폭포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고래들의 매집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데이터로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1000개에서 10,000개까지의 비트코인을 가진 고래들만을 모아서 이 밸런스의 변화를 추적하는 차트입니다. 보시면 핑크색 선이고요. 자, 고래들의 본격적인 매집은 24년 1월 초, 즉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시점으로부터였죠. 그 이후로 정말 계속 쉬지 않고 매집 중입니다. 최근에도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더니 현재는 다시 전고점을 뚫고 계속 매집 중이에요. 이러니 시장에 유통 물량이 남아날 수가 있나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주 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1월 11일 우리가 빼빼로데이에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7,2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요. 현재 보유 물량은 27만 9,420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공급 물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예요. 그게 채굴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근데 거기서 약 28만 개를 보유했다? 전체 공급 물량의 1.3%를 보유를 한 겁니다. 네, 미친 거죠. 보시면 23년 12월 31일에 18만 9천 개였던 비트코인 보유량이 현재 28만 개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약 1년도 안 된 사이에 거의 9만 개가량이 증가가 된 거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맨해튼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자, 우리가 뉴욕 맨해튼 땅의 1.3%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가늠이 안 되시죠? 자, 맨해튼의 땅 넓이가 5,913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평수로 환산을 해보면 약 1,788만 평 이에요. 자, 거기서 1.3%를 선점을 했다면 약 23만 2천 평입니다. 대략 23만 평이면 요즘 제일 부동산으로 우리나라에서 핫한 동네인 반포동 전체 면적의 6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친 거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데이터들로 보여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건 고래들의 얘기였고요. 지금은 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의 볼륨들을 추적을 하는 차트입니다. 리테일 인베스터들이죠. 자, 보시면 주황색 선인 토탈 트랜스퍼 볼륨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 중입니다. USD를 엄청나게 거래소로 이체해서 코인을 사고 있다는 소리죠. 자, 보시면 20년, 21년 이 불장 때 초입 정도가 대략 500밀리언 달러였습니다. 현재는 보시면 볼륨이 대략 430밀리언 달러입니다. 아직 20년, 21년에 비교를 해보자면 들어와야 할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다시 초반에 보여드렸던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한 달 미만의 단기 투자자들만 솎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들의 매우 가파른 증가 추세가 보이시죠?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1개월 미만의 단기 투자자들이 불이 붙을 때가 대불장이 지속됐던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점들의 비교를 해보자면 그 고점까지는 아직 충분히 남았다는 점도 인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코인베이스 앱 아시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업비트 같은 겁니다. 미국의 코인베이스 앱의 순위가 현재 미칠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전이었던 11월 4일에는 전체 앱에서는 428위, 그리고 금융 부문에서는 33위였던 이 코인베이스 앱이 11월 11일 기준으로는 전체 부문에서는 33위, 그리고 금융 부문에서는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 개인들이 현재 코인베이스 앱을 미친 듯이 다운로드 받고 있다는 소리죠.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우리나라의 업비트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코인 관련 유튜버들의 영상 뷰 수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개인들의 관심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제가 아까 초반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는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 첫 번째 원인은 고래들이 만들어냈다. 근데 가격이 안 움직였던 것은 추가적인 개인들의 수요가 미미했기 때문이었다. 근데 이제는 개인들이 포모를 느끼는 시기가 되면서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건 점점 가속화될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이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회생의 기미가 안 보이는 이 시점에서 저는 주식에 묶여있는 자금들도 코인판으로
점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아직 혹시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이 1차적으로는 내년 4월 중순,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내년 10월 중순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텔레그램에서도 여러 구독자분들과 즐겁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종목 추천이나 리딩 절대 이딴 거는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투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 위한 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들어오셔서 즐거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